네, 안녕하세요. 닥터 수지입니다. 현재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파생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주식만 하시는 분은 파생이 어렵다고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큰 상품이라 겁을 먼저 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에서 매력적이고 투자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에요. 이에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론적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국내 선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 선물 거래의 한 종류입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체 또는 일부 가격 수준인 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선물인데요. 일단 선물 거래 대상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텔레콤 등 200개 우량 종목 주가 기준을 코스피 200 지수로 산출을 해서 이 결제 시점에 따라서 3개월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3월, 6월, 9월, 12월물 이렇게 네 가지 상품으로 거래를 되고 있는데요. 각 상품은 해당 월 두 번째 목요일에 최종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 품목이고요. 이 코스피 200 지수의 기준 시점은 1990년 1월 3일로 코스피 200 지수 100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한 계약당 기본 단위는 2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가 단위는 0.05포인트.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2009년 11월 16일 CME로 연계를 하면서 야간 거래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서 이길 새벽 5시에서 거래가 됐는데 주간 시장은 오전 9시 주식 시장과 동일하게 개장을 하면서 15시 45분에 장이 마감을 합니다. 요거 시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장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 중에서는 국내 선물 옵션과 해외 선물로 나뉘어집니다. 국내 선물은 우리나라 거래소 KRX에서 상장된 품목을 거래하는 것이고요. 해외 선물은 외국 거래소 CM이나 유렉스 등 이 외국 거래소에서 상장된 여러 가지 품목을 거래하는 것을 일컫는 거죠. 일단 국내 선물은 리스크가 보통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매력이 있는 종목인데 단 하나 제가 지금 앞서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거래를 하실 때 불편함이 없겠죠. 그러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시다 보면 도대체 현물과 선물의 거래 차이는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표로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 형성의 투자 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자본시장에서는 현물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다 선물 거래는 뭐냐? 가격 변동 회피입니다. 위험 전가가 된다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고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미래 가격을 예시를 하고 주식하고 틀린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물 거래의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냐? 만기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3개월 단위로 3, 6, 9, 12월에 만기가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전혀 없죠. 그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이 주식은 죽을 때까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폭락장이 맞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는 이런 보유 기간이 있다라는 점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선물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장점으로 꼽히는 게 자유로운 양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 후에 매도 거래만 가능하죠. 즉 상승 시에만 차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3,000원에 샀다. 그러면 3,000원 이상이 올라가야 차익 실현이 될 수 있는 그 종목이 현물 거래죠.
다만 공매도도 있긴 해요. 그거는 제약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관이나 공매도를 하지 개인들한테는 저런 조건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선물은 어떠냐? 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됐거나 아니면 전일처럼 금요일처럼 이제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갑자기 결렬될 경우에는 주식이 폭락을 하죠. 증권 시장이 폭락을 할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매도로 먼저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매도로 만약에 268에 매도를 했으면 26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먼저 선 매도를 친 다음에 그 하락한 폭만큼 수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매수로 대응, 하락하면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자유로운 양방향 거래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죠. 이 레버리지 효과는 증거금하고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종목의 신용도가 좋아도 신용도 수준에서 40% 수준에서 증거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약간 불안한 종목이거나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증거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수준 10% 수준, 이건 나중에 뒤에 레버리지 효과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행 보증금 10%의 수준으로 거래가 되면서 선물 거래가 현물 거래보다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에서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하방에 모두 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선물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상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